네, 클로징벨 라이브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7월 8일 방송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네. 또 새빨간 옷을 입었네요. 빨가니까요. 아하, 3,115, 이야. 1.8% 상승. 네. 예, 코스닥은 784, 0.76% 상승. 죽지 않아. 죽지 않아요. 네. 누구죠? 그 이상한 아저씨? 누구죠? 미국의. 미국의 명민준 씨? 저 한국 사람인데요. 어느 사람 아니에요? 그 트럼프 씨. 트럼프 씨. 트럼프 씨. 예. 뭐 전혀 상관없잖아요. 어. 예. 이제 우리 겁 안 먹잖아요. 아니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없어. 이러고 8월 되면 또 깨갱. 그래요? 아니에요? 네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민트님이 궁금한 거 위주로 쭉 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네. 아침에 오프닝 벨 때 이제 중요한 그 재료들, 중요한 뉴스들, 요거는 이미 저는 다 물어봤거든요. 관세에 대한 이야기. 네. 일본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25. 과연 괜찮은 것이냐, 좋은 것이냐,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 얘기도 물어봤고, 또 삼성전자 실적 나온 거, 자사주 매입, 뭐 이것도 다 물어봤어요. 그게 중요한 건데 오늘? 그래요? 네. 그거 다시 한번 물어봐요. 나는 이미 저거 뭐야 다 물어봤으니까 민트님이 한번 물어봐주고 네. 또 오늘 마감했을 때의 그거는 또 다르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면 10시 딱 지나고 나서 얘네가 한번 빠졌는지 그러네요. 10시부터 네. 11시까지 좀 쭉 빠지다가 11시부터 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네. 여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요때였던 것 같아요. 10시 이제 요때 10시 11시에는 또 중국 시장 반영을 또 하니까 상해종합이 여기서 비실비실 그러네. 되다가 여기 똑같거든요. 니케이도 10시 반에 떨어졌잖아. 네. 똑같이 떨어졌다가 똑같이 반등했거든요. 이 반등할 때가 요 폭입니다. 요 폭. 아이고. 요 폭. 여기가 맞네요. 여기. 여기가 여기. 예.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떨어지고 똑같은 시간에 올라서 뭐 물론 상승 폭은 다릅니다. 네. 상해랑 니케이랑. 근데 우리는 왜 1.8% 올랐는지, 여태는 왜 떨어졌는지 맞아요. 그거 한번 민트가 잘 여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김정일 본부장님부터 오늘 네. 장에 대한 총평?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좋았네요. 생각보다 많이 좋았습니다. 음. 오전에도 1% 이렇게 넘어갈 때였나요? 그때 좀 많이 올라가네 싶어서 제가 설명드린 게 어줍지 않게 유동성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유동성에 한해서 또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 자료 나중에 보여드리긴 할 텐데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 오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까 유동성에 말씀드렸잖아요. 사고 싶어하는 돈 대기 자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리과세, 배당 분리과세 그거 포함해서 금융주 전부 다 지주사, 금융지주 다 오르니까 그렇다고 조반부에 빠지지 않았죠? 상승 기조를 또 유지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체 뭐 별로 빠진 게 아마 ADR, Advanced Decline Ratio가 상당히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약간 오바스러운 감도 없지 않은데 다른 나라 대비해서 어쨌든 유동성의 힘이다. 라고 굳이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성의 힘이다. 근데 사실 어제 본호님께서 짚어주셨잖아요.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다. 오. 이런 거 보면 그냥 돈을 숨겨놨다가 이렇게 빠질 때 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이렇게 아시아 증시가 쭉 오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뭐 아시아 증시 대비했을 때 그냥 오늘은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 로컬 이슈로 되게 강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배당 분리과세 기대감이 엄청 높아지다 보니까 네. 뭐 금융지주 그다음에 기사들 보시면 다 타이틀이 그 배당 분리과세 기대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이틀, 3일 전부터 이제 여기 금융주, 특히나 은행주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이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따른 좀 추가적인 이런 배당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게 좀 역할이 큰 것 같고요. 요거 올라가면서 이제 지주사들도 같이 움직였으니까 결국엔 상법이랑 이쪽
이제 배당 분리과세 기대감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배당 분리과세가 되면은 저는 3,300은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네. 있고요. 일단 그게 이슈가 좀 컸던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이제 아직은 좀 기대감인 게 좀 크죠. 그래서 저도 빨리 구체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뭐 속도가 빨라진다면 훨씬 더 분위기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늘의 저는 주 상승은 선물의 수급 유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움직이면 참 좋을 텐데, 어쨌든 옵션 만기를 앞두고 파생해서 한번 물량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오늘은 선물이 9,400억이나 사주니까 뭐 당연히 이제 좀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죠. 이렇게 선물을 많이 땡겨버리면. 그래서 그 영향이 오늘은 좀 제일 컸다. 그래서 이 선물에 대한 수급 플러스 알파로 이제 배당 분리과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대금은 전거래일보단 늘었어요. 이제 코스피는 12조 수준까지 올라서 전일에 10조까지 빠졌잖아요. 그래서 높아지긴 했는데 떨어지기 전에 거래대금이 18조, 그 다음에 14조, 15조, 그 다음에 10조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뭐 거래대금이 전일 대비해서는 2조 늘어나긴 했지만 또 반대로 코스닥 자체가 5조 2천억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네. 총량으로 보면은 1조도 안 늘어났어요. 두 개 합하면. 그래서 거래대금이 막 엄청 유의미하게 늘어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선물에 대한 수급에다가 배당 분리과세로 이제 금융주, 지주사 다 땡기니까 그럼 지수가 나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도 같이 좀 순환매가 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코스피 선물 외국인이 9,100억 샀고 현물에서는 외국인이 1,600억 샀고 코스닥에서는 333억 샀습니다. 요 외국인 선물 9,100억에 담긴 의미는 어떤 게 있어요? 왜 현물을 안 사고 선물을 9,100억을 땡기는 겁니까? 이전에 포지션들이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복잡하게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뭐 최근에 이제 누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2조 때까지 선물을 팔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물은 결국에는 파생이 움직이면은 현물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쪽이 더 큰 시장이고 훨씬 더 강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옵션 쪽도 보면은 콜옵션, 풋옵션이 동시에 많이 매수하는 스트레이트 전략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옵션 만기니까 이제 특정 하나가 아마 막판 설거지 한번 하고 이제 엑시트를 할 건데 목요일 날이 끝나니까 오늘 콜옵션이 100% 늘어났잖아요. 지금 그리고 풋 보면 완전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풋은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콜 쪽으로 좀 많이 몰아놓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선물이 뭐 현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강한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0.3% 포인트 정도 그 갭차가 별로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단계적인 좀 키높이를 맞추는 흐름들이 좀 있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선물은 0조에서 누적 마이너스 2조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안에서의 좀 방향성이 변동성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중요한 거는 오늘 선물이 많이 들어온 거에 비해서는 기간이 별로 안 들어왔는데 만약에 이제 내일까지 콜 쪽으로 좀 밀어준다라고 치면은 아마 내일 기관에서 금투 물량이 좀 많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기관 수급 플레이도 한 번 정도는 염두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 3시 30분 한 20초 남았는데 빠르게 땡땡땡 해볼까요? 네. 네, 아까 드가님이셨나? 땡땡땡을 한 2분 전부터 해주시고 계신데 땡땡땡 전효비님이 땡땡땡 해주셨고요. 네. 기사님이 20초 10초 발사해주십니다. 최상도님이 처음 쳐봅니다. 땡땡땡 해주셨고요. 아까 제가 요거 읽으려고 해놨었는데 뭐예요? 정희로우님이 민준 땡큐 있었거든요. 신영증권이 그렇게 잘 갔대요 오늘. 신영이가 오늘 20% 왔습니다. 와. 신영이가 전고점을 이야. 돌파해서 오늘 50 리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맞습니다. 신영이. 신영이도 가는 장. 누가 신영이를 그동안 무시했나? 무시한 거 없어. 예? 무시한 거 없어. 무시했잖아요. 그거 너나 하세요 이러셨잖아요. 아 그거는 민준 씨를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신영이는 플레이어가 문제지. 그래? 내가 신영이고 내가 명신영인데 이상하네. 네, 그래서 오늘은 신영이까지 움직이는 장이라 그런지 굉장히 지금 댓글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땡땡땡 정사님도 오셨고요. 네. 맙소사 돌림도 오셨는데 나는 재미없다 해주셨고 음. 박충성님은 3전은 이제 역사 속으로 3전만 안 삼전. 가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주디님은 땡땡땡 날씨도 뜨겁고 국정도 뜨겁다라고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와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3114니까 네. 이전 고점이 3133. 한 다 왔는데. 네, 19포인트 정도 나왔네요. 하루면 되지 뭐. 오늘 하루에 55포인트 오르는데. 예, 하루 그냥 쏘면 되는 거니까. 내일 또 쏘면 예. 쭉 가니까요. 알겠습니다. 네가 안 들고 있어서 오른 거다. 고맙습니다. 네. 타이밍이 항상 안 맞다. 고맙습니다. 신영이 처음 들었다. 고맙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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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두 분의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마감 3114 요 정도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3114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거래대금은 막판에 더 늘어났네요. 이제 13조까지 좀 늘어났고요. 코스닥보다는 확실히 코스피로 마감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784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고 플러스 0.74% 상승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은 5조 3천억. 그러니까 앞에서 한 18조 정도 나오니까 뭐 과거로 보면은 이 거래대금이 적은 거래대금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즘에 예탁금도 엄청나게 많고 하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선물은 조금 팔았는데 현물은 좀 800억 정도 늘어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좀 키를 맞추는 부분이고 막판에 콜옵션도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요인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 초반에는 미니 지수도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권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장의 분위기가 좋으면 뭐 다음 거래일에 추가적으로 더 이제 지수 상승도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미국장이 좋아지면은 야간 선물 플러스고 그러면 이제 뭐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어도 내일까지는 또 좋은 분위기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분리배당으로 이슈가 나왔는데 뭐 하루 만에 끝나진 않겠죠. 이슈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가 되는 어떠한 스토리가 나오면 지수 상방을 조금 더 크게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도 중요합니다. 오늘 다행스럽게도 좀 떨어졌는데 사실 역외 환율이 1377원대로 시작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좀 내려가는 분위기라서 괜찮은 것 같고요. 관세에 대한 압박이 커지게 되면 요게 이제 안 좋아질 거예요. 요게 이제 1380원이 깨지고 뭐 1390원, 1400원대도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3주 유예 기간이 있긴 한데 뭐 추가적인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엔화도 요즘에 강세에서 좀 약세로 돌아서고 있죠. 145까지 어느덧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조금 올라가다가 멈춰 있긴 한데 여전히 3,300선이니까 요것도 좀 분위기가 굉장히 좀 높은 분위기가 유지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안정적인 흐름으로 진짜 넘어간다고 한다면 금이 좀 많이 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폐 가치도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원화 절상을 요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본다라고 한다면 다시 1,350원대 이하로 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더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오늘 재료에 대한 그리고 장 마감에 대한 그런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오른 종목들을 보면 뭐 한국전력 그리고 뭐 저기 뭐야 저 지주사들 은행주 뭐 이런 거 보면 결국은 이제 지주사 은행주 그렇죠. 뭐 그런 거 보면 결국은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 강하게 드라이브가 계속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침에도 우리가 뭐 얘기를 했지만 네. 관세나 삼성전자 실적이나 이런 거를 뚫고 갈 만큼 계속해서 기대감을 갖는 게 맞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갖는 거.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거 유동성. 유동성이 왜 생기느냐? 유동성이 왜 생기겠어요? 원래 돈이 있었어요. 근데 유동이라는 게 변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자금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 원인은 상법 개정이나 이런 정책에 대한 거니까요. 그거는 여실히 오늘 같은 날 생각보다 더 올라가는 거에 핵심적인 추동력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탄력이라는 게 있고 관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근데 하루아침이라는 게 관세가 만약에 오늘 한 게 아니고 내일 모레도 같이 관세가 갑자기 30%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효과가 희석되겠죠. 근데 이게 3주 미뤄졌잖아요. 3주 미뤘는데 3일 만에 바꾸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 며칠이라도 확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 포모 비슷한 거의 분위기도 약간 연출되지 않았나 싶어요. 한마디로 기대입니다. 유동성이 그 힘을 받쳐주고 있고. 네.
겐조님께서 네. 그죠? 극 탐욕 구간이라 좀 불안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극 탐욕 구간까지는 아직 좀 남았습니까? 그 탐욕까지는 조금 남은 것 같아요. 33? 저번에 우리 저번 말씀드릴 때 3,100에 3,300 정도는 가시거리에 있다라고 한번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2-3주 전에. 그거 유지되는 거니까 3,300 정고점을 뭐 다음 주에 될 수도 있고 이번 주에 될 수도 있고 이번 달 내에 될 수도 있고. 오케이. 근데 중간에 관세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전제가 깔려야 되겠지만은. 근데 관세도 일단 저기 네고시에이션에 네고시업을 하다라는 지금 기대감이 관세도 사실은 플립 사이드 코인 동전의 뒷면을 좀 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약간. 그게 실망스럽게 바뀔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금방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은 일단 제쳐두고 완전히 제쳐주면 이제 오바겠지만. 알겠습니다. 바두기님께서 우리도 탐욕 좀 부려보자 10년간 제자리였는데 네,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3,300 만드는 거죠. 오케이. 네. 피포더 프로그님께서 네. 2, 3년 동안 너무 안 좋아 있어서 오르면 좀 경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뭐 공감되고요. 맞아요. 본호님은 어떻습니까? 이제 상법 뭐 아침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상법하고 삼성전자 실적 이제 결국은 뭐 좋은 재료보다는 안 좋은 재료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시장은 반대로 니케이랑 상해를 딛고 1.8% 상승해서 정책 모멘텀을 강하게 받아서 오르는 이 시장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오버라고 생각하는지. 뭐 오전에도 이제 그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 때 정부 정책은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오늘 시장의 상승 요인이 이제 배당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거의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과한 건 아니죠. 왜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 분리과세가 진행이 되면 뭐 아직 지금 금융주만 움직이고 있는데 뭐 자동차나 이런 쪽도 아직 못 움직였고 또 사실 배당을 잘 해주는 그런 기업들도 크게 아직 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 본다면은 3,300이 돌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배당 분리과세가 확실하게 픽스가 된 게 아니라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조금은 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오늘 상승은 어쨌든 간에 로컬 이슈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게 배당 분리과세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합당한 상승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표 발의를 했다고 오늘 8일 밝힌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요? 아무도 모르시나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다 물어보는 거예요. 다. 뭘 어떻게 진행돼? 날짜 8일 밝히고 일정까지. 이제 어떻게 진행? 왜냐면 상법 개정도 뭐 어느 7월 초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가이드라인 일정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시장은 기대감을 움직이고 요건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재료가 반영됐다가 또 내일 되면 또 흔들렸다가 이렇게 되는 건지. 뭐,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어디 소속입니까? 기재위 소속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무슨까지 물어보면 예, 만약에 기재위 소속이거나 정무위 소속이면 이제 정무위나 기재위에 소위 거쳐서 네. 그다음 거기서 회의 거친 다음에 법사위 가서 통과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본회의 올려서 땅땅땅 치고 발효되는 거죠. 아 그럼 은근히 시간이 좀 더 있네요. 그럼 그때까지 그 기대감이 갈 수 있는지 저는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가장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하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건데. 왜냐면 사실 이게 한 4월부터 이 이소영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이게 조금 수그러 들었다가 오늘 딱 이렇게 좀 빵 터진 거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일정이 구체화되고 언제쯤까지 이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한번 뭐 여쭤봤습니다. 한번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수 있나? 근데 이거 사실 저뭐 모르겠는데? 높으신 분들이 하는 건데 이거를 뭐 알 수가 있나? 이걸 뭐. 뭐 정확하게 알고 일정을 있는 며칠까지 뭐 하겠다 이렇게 밝혀진 게 있었나요? 이렇게 좀 가늠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상법 개정이 최대한 빨리 통과된 거를 보면 분리 과세는 이 사람들의 발언과 행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중요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요거는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상법 개정 일단은 통과했고 요거는
저기 뭐였어요? 분리과세랑 뭐를 공청회를 하겠다 그랬죠? 뭐를 공청회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상법 개정 통과시키면서 그 전반적으로 뭐 요거 하나 이렇게 하지 않고 7월 말까지 한다. 3%를 집중투표제? 하고 집중투표제 그 부분을 공청회를 하겠다고 했죠. 했죠. 3%룰은 뭐 그 세부 사항에 세부 대해서. 사항에 대해서. 근데 그러면은, 그러면 날짜가 정확히 매달 며칠이라 이렇게는 안 하고 7월까지 7월 말 이렇게. 만약에 그렇다고 전제를 한다면 분리과세 배당 분리과세는 좀 뒷전으로 많이 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상법 개정에 대한 그런 세부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상법 개정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배당 분리과세를 좀 엑셀을 밟을 것 같은데 순서가 상관없습니까? 이런 거 따지는 거 의미 없어요? 아니 따지 없는. 저는 여기서 물어봐서 제가 죄송합니다. 수행 역할을 해준 궁금해서. 겁니다. 의미가 왜 없겠어요? 보좌관 역할을 제가 한 의미가 거예요. 있겠죠. 네. 근데 하다 보면 잘 안 되면 또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견이 있으면은 이견이 많으면 잠깐 밀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견이 많으면 미뤄질 수도 있고 다른 게 먼저 이견이 없으면 들어올 빨리 될 수도 있고 예, 예. 그 사람들이 빨리 하면 빨리 될 수도 얼마나 있고 논란이 많이 되느냐에 느리게 따라서. 하면 느리게 될 수도 있다. 예, 뭐라. 예, 고맙습니다. 예, 이건 마치 뭐 밥 먹으면 배부르다. 그렇죠. 장염 걸리면 안 먹어서 배고프다. 그렇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넘어가야겠네요. 예, 예. 네. 넘어가죠. 다른 거 물어봐요. 궁금한 게 없나 보네. 궁금한 걸 그 관세랑 사실 요거였는데 요게 다 하셨다고 아니 하니까. 해도 돼. 왜냐면 이 지금 클로징 벨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럼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관세 오늘 가자. 관세 가야겠죠. 동맹국 한일을 꼭 짚고 이제 서한을 보냈잖아요.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무역 협상에서 빠르게 성과를 내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 20일 정도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좋게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게 지속이 될지 먼저 우리 본부장님께 여쭤볼까요? 관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일단 시간을 벌었어요. 그렇죠. 시간을 벌었는데 8월 1일까지 끝까지 안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말 되면 또 뉴스가 업데이트 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오늘 월요일 아니에요? 오늘 맞죠? 화요일인가? 화요일이죠. 화요일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내일 모레 한 3일 정도는 소강 아니겠어요? 가신 분도 계시고 거기 가신 분도 계속 안 나오고 계속 미팅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정상이나 빨리 하자고 이렇게 제안도 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정들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좀 더 업데이트 나오려면 며칠 더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세다 싶어서 사람들이 이제 약간 흥분되는 것도 있고 잘못하면 이건 올라가는 못할 수도 있고 약간 그리드 비슷한 것도 들어가고 근데 돈은 남아 있고 시장에 그렇죠. 딴 데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단 며칠이라도 더 붙는 거죠. 그 일정이라는 게 확정되고 모든 게 다 기획대로 따따따따 되면은 아마 이젠 주식 상승은 아마 이익 실현이 아니더라도 둔화될 겁니다. 이미 반영할 거니까. 근데 그 탄력을 보려고 일단 가는 거 아니겠나 싶어요. 그렇게 보시는 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지주사나 금융이나 이런 쪽은 특히나 그런 쪽은 그런 게 확실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좀 예민한 질문이긴 한데. 네, 괜찮습니다. 원래 예민하잖아요. 저 엄청 예민해요. 초예민. 네. 예민 민자.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 질문이 예민한 질문이라고요. 제가 아니라. 오케이. 뭐가 됐든. 예. 아니 우리가 지금 일본이랑 똑같이 25% 표면적으로 관세를 얻어맞았는데 일각의 뉴스의 댓글에 보면은 도대체 외교랑 안보랑 협상 라인은 도대체 뭐 하고 있냐 나라 망하게 생겼다. 사실 세부적으로 따져보면은 일본이야 쌀 협상을 잘해주면은 훨씬 낮춰줄 그런 역량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서 지금 하나하나 따져보면 아작났다 수출도 못한다 뭐 이러면서 비판 댓글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기대를 걸어봐도 되는 거는 맞습니까? 지금 상황이? 뭐 꼬라지를 보니까 꼬라지라는 게 저기 트럼프 꼬라지 보니까 그 핑계 대주고 좀 낮춰줄 것도 같긴 한데 그 아까 베트남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많이 뭘 안 주면은 이게 15% 미만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처음에 기억나세요? 막 기스럽게 그 우리 올라갈 때 이거 뭐 벌써 25%가 10%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야? 영국처럼 네. 그렇게 설레발도 친 적이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아닌 것 같고 웬만해서는 베스트가 15에서 24위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일본보다는 우리가 나냐 포지셔닝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죠. 그렇죠. 뭐가 있어요? 일본보다 다른 거. 일본과 다른 거? 일본보다 차별할 수 있는 거. 일본과 다른 거. 똑같은 거 자동차. 자동차는 같이 공동 운명체이고. 그렇죠. 우리도 오픈해 줄 게 있는 거지. 얘기 나오는 거 뭐가 있습니까?
LNG 사주는 거는 그렇고 우리 조선이 더 세니까 일본보다 우리가 마켓슈어가 높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마켓슈어 측면에서는 일본보다 한 약간 더블 모어된 더블일 거예요. 캐파시티 측면에서. 네. 그러니까 일본보다는 한국이 좀 더 거기서 얘기하기 좀 편한 거고 우리가 디지털 세금을 부과한다는데 그런 거 면제를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도 협상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고 뭐 그렇게 하고 반도체가 있죠. 우리는 반도체가 더 세지. 일본보다는 한국의 반도체가 더 미국한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내고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이 맞아서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반도체 장비 같은 자동차 같은 걸 이렇게 해주면은 더불어서 같이 낑겨갈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특별히 더 많이 일본은 갑자기 20%가 되고 우리는 25% 그냥 가만 멈추고 이렇게 될 확률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잘하는지 모르겠고요. 아. 가셨으니까 이 주말에 갔는데 며칠 됐다고. 그러니까 3주 뒤에 지금보다 일본보다는 좀 나아질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낮춰줄 가능성에 조금 더 베팅을 하시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본원님들한테 하겠는데 어쨌든 25%건 20%건 15% 확정되잖아요. 네. 확정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실제 어쨌든 관세 낼 거 아닙니까? 15%건 15%건 관세가 10% 이하 되진 않을 거 아닙니까? 15% 20%건 그 품목관세도 일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3분기 넘어가는 4분기 넘어갈 때는 실적이 분명히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미리 땡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푸시할 수 있는 유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조심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갑자기 25, 30% 될 가능성보다는 조금이나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절대적인 임팩트가 관세 임팩트 아직 나타나겠지만은 그게 주가에 흔들 정도는 크게 흔들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아침에 얘기한 게 좀 저도 불안하긴 한데 이평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은 아직 기회는 있다. 그게 3015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특히 삼성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도 사실은 실적을 미리 나쁘게 예상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자사주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타이밍적으로.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뭐 속도가 어떨지 몰라도 내려가는데 이거 확 끌어들일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느낌상. 그러면은 뭐 그게 뭐 그러면 뭐 다른 거 갖고 올라가도 이게 3100에서 뭐 2900이 될 수 있습니다만 3300 가는 것이 더 편하게 더 탄력 있게 갈 소지도 있는 거죠. 펀더멘트라고 약간 유리되더라도 펀더멘트 약간 유리라는 말도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 본호님한테 다시 여쭤봐도 돼요? 네. 이게 사실 한국하고 일본을 콕 집어가지고 먼저 시작했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우리한테 좀 나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시간을 벌었다라고 좋게 반응을 했고, 근데 또 무풍지대, 이 관세 무풍지대 엔터들이 잘 갔잖아요. 그래서 뭔가 머릿속에서 퍼즐을 맞추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정확하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관세에 신경을 시장이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프닝 벨 때 그냥 콕 집어서 얘기했었던 종목이 동양철강 그리고 미트박스 두 종목이거든요. 네. 동양철강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 갔다 왔고요. 미트박스 같은 경우도 장중 27%까지 갔다 왔어요. 얘네들이 이제 LNG 프로젝트 대표 종목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뭔가 떼줘야 되니까 가장 유력한 게 LNG 프로젝트고 그 다음에 일본한테는 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한테는 30개월 이상의 노후된 소 지네들 안 먹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나라한테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관련된 게 미트박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장중에 급등을 한 걸 보면 관세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게 맞죠. 엔터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배당 분리 과세 이슈가 워낙 크게 작용을 해버렸고 그 이슈가 큰 거는 맞아요. 그거는 지금 당장 관세를 오늘 당장부터 땅땅땅해서 얻어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배당 분리 과세 쪽으로 좀 쏠렸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물량들은 이제 선물에서의 그쪽으로 움직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쪽으로도 수급이 많이 쏠렸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이걸 무시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올라갔었던 거기 때문에 오늘 뭐 디어유도 그렇고 얘네가 뭐 중국 요것도 YG 플러스 뭐 SM 요런 데 다 많이 올랐잖아요. 요런 쪽들도 관세 무풍지대에서 항상 좋았었던 쪽이고,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조선도 항상 우리가 트럼프가 대통령 될 때부터 관세 무풍지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쪽이잖아요. 그쪽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관세에서 조금 무풍지대인 것들, 뭐 삼양식품 이런 애들은
계속 좋잖아요. 왜냐하면 해외 기반이니까 가격 밝아요. 오르면 그냥 반영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아직도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오늘 날아간 거는 저는 관세에 대한 준비를 시장이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다만 이제 워낙 배당 분리과세 이슈가 세니까 그게 조금 덮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세도 신경을 쓰고 있네요. 너무 그냥 뭐 좋게 좋게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리스크로 계속 신경을 써야 신경 될 것 써? 같습니다. 그럼 관세가 아니더라도 올라간 종목들 많잖아. 뭐 어떻게? 삼양식품 이런 것도 있고. 뭐 어떡하? 계속 봐주는 거야. 계속 봐줘? 지켜봐? 지켜봐. 관음증? 크럼브도 지켜보고 어. 관세도 지켜보고. 나 계속 지켜보다가 신영이 오늘 날라간 거 아니야? 응. 그건 샀어야지. 안 사고 그건 지켜봤잖아. 샀- 나는. 예. 일단 어쨌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건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투심은 강하다. 그치. 투심은 강하다. 이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어떻게든 뭔가 증시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뭔가 투자하려고 하고 여기서 아직 기대를 갖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공고해져 가고 있으니까 아직 피크를 안 친 그런 상황 같아요. 네. 예. 그거 하나만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아침에 제가 그 유동성 얘기하면서 네. 국민연금 얘기를 했죠. 국민연금 어저께는 하셨죠. 조금 다른 얘기를 시나리오 같이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어제는 국민연금이 다 찼다. 한국 주식 다 비중 다 찼다. 네. 그게 이제 어저께도 오늘 막 퍼졌는데 저는 이제 어제 또 퇴근하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 얘기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은 그 룰 바꾸는 거 검토해 봐라고 지시만 내리면은 무슨 룰이요? 비중은 한국 비중 비중을 그 늘리는 15% 걸 하기로 한 거를 도중에 바꾸라고 하면은 그게 뭐 절대로 못 바꾸는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나는 미루고 짐작해요. 그리고 실제 그 바꾼다 하더라도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 프로세스가 이게 조그만 돈이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느낌만 주면은 유동성에 불을 지필 수 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오늘 또 나온 얘기가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국민연금이 배당 위주로 우리 분리 가사이 될 것 같으니까 배당주 중심으로 자금의 집행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한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 오늘도 많이 흘러나왔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아직 여전히 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우리나라 부채가 많아서 가계 부채가 많아서 주식 투자하는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계 부채가 좀 절대적인 비율이 빠졌어요. 8년 전으로. 그래서 여유가 생겼다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페이지 4페이지 이건 부를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줄어서 가처분 소득이 늘었다. 정확히는 가계부채가 준 건 아닌데 가계부채의 비율이 부담스러운 것이 조금 빠졌어. 7년 전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한번 5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거 보세요. 절대적인 가계부채는 늘고 있죠. 여기 밑에 막대기. 막대기. 맞는데 우리가 GDP가 계속 높아졌잖아요. 조금씩. 네. 진짜요? GDP가 우리 마이너스 성장하진 않았으니까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75% 정도로 2019년, 18년 정도 레벨은 좀 완화가 됐어요, 오히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비율로 따지면은 다시 챙겨놓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리포트 하나 더 듣게. 리포트 NH투자증권 리포트인데 제목이 묘해요. 제목이 묘한 균형이야. 이거 앞에는 미국 거니까 넘어가고 묘균. 여기 밑에 있는 거 한국 가구가 2천만 명이 얼마 보이는데 네. 가구 평균 1년간 흑자액이 1,5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 곱하면은 330조 정도가 연간 잉여 흐름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구의 가처분 소득 총액 그렇- 이게 330조인 거죠. 그쵸. 근데 정확히 하면 가처분 소득이 아니고 가처분 소득 대비했을 때 흑자율이에요. 돈이 남는 거지. 그렇네요. 그래서 이거 갖고 저축도 하고 부채도 갚고 자산도 매입하고 자산이라는 건 여러 가지 금융자산 할 수 있잖아요. 네. 330조면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가 지금 2,500조고 네. 외국인이 작년 8월에서 올해 4월까지 판 게 38조고 최근에 3개월 동안 5조 사갖고 이제 30조 남았거든요. 외국인이 나간 게 30조 나간 거예요. 1년 동안. 요거 10%만 들어오면 30조예요. 우리 유동성 자금이 대기야. 이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지만. 그럼 5천이네. 그런데 만약 집값이 더 올라가서 못 사건 아니면 안 올라가선 대출을 안 해줘서 못 사건 간에 그럼 가계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은 GDP가 하면 비율적으로 봤을 때 채워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금액에 있어서 유동성에 현금이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분석도 있고. 시장이 오르니까 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바로바로.
초심 잃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김장현 왜요? 본부장님. 왜요? 요즘 들어 제목을 입력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맞네. 그리고 자료가 너무 보기 좋게 깔끔하다. 깔끔했어. 초심 잃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칭찬이야 욕이야? 그건 모르겠어요. 원하시는 대로 들으셔야 될 것 같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했다. 네. 저희는 그러면 상습세 더 보러 가야 되지 싫은데요. 않을까요? 싫어요? 질문할 건데요. 뭔데요 질문? 요거 한번 질문 드려봐도 될까요? 아 이건 진짜 너무 예민한 질문인데 두 분이 예민하게 잘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민의 민이잖아 명민주라. 그렇죠. 예민 민자예요. 네. 준걸 준자고. 네. 네. 자, 저는 네. 솔직히 외국인이 어떻게 수급이 들어오건 돈이 있건 없건 관세가 어떻게 되건 저는 솔직히 그런 거 다 상관없다고 봅니다. 오, 예. 어. 지금 정부에서 딱 들어왔을 때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체감 효능이 높은 게 이 코스피 지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4천이고 5천이고 만들어내려는 강력한 의지와 능력이, 그러니까 능력이란 건 실제로 할 수 있는 힘, 정부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권한, 어.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어서 어찌됐든 간에 4천이고 5천이고 만들어내지 않을까. 본인들이 정치적인 그런 무언가 딱 하나의 그런 결과물을 위해서 상징적인 결과물이라도 위해서 적어도 4천이라도 만들어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 방법은 나도 몰라. 근데 어쨌든 지금 막 이렇게 뽐뿌질 해놨으니까 무조건 4천은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 근데 본호님은 저는 먼저 물어봐. 분리과세로만 하면 3,300까지 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제가 이따가 여쭤보려고 안 물어봤는데 사실 이 얘기하면 내가 또 욕먹겠지? 왜요? 민주당이랑 정부가 일부러 좀 느리게 천천히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시나리오 나오고 있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한 방에 이렇게 하기보다는 분리과세 논의했는데 좋은 얘기 나왔다. 언플하면서 계속 이렇게 불을 살살살살 우리도 불 지필 때 이렇게 부채질하고 후후 불고 또 부채질하고 또 나뭇잎 더 넣고 이러잖아요. 한 번에 기름 들이붓고 촥 하면은 급격하게 올랐다 또 빠지니까 살살 부채질해서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요즘 주식 사요? 안 사지. 사요. 왜 안 사요? 돈이 없어요. 본인 말대로면 4천 가는데 왜 안 사요? 돈이 없어요, 너는. 언행 불일치. 돈이 진짜 없어. 나는 지금 뭐 했어? 나도 돈이 없어. 나 돈이 없어. 이쪽은 왜 안 사? 우리 나 진짜 돈이 없어서 없어. 그렇지. 저 사고 싶어. 그거는 그 그러니까. 각자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 이제 리스크 관리 없이 하시는 거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주식에 대한 상승도 많이 경험을 해보고 하락도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그래도 제가 방송만 13년이고 매매를 20년 넘게 했어요. 네. 그래서 좀 그래도 웬만한 상승 하락을 다 경험을 해봤는데 저는 항상 그럴 때는 좀 조심하는 편이에요. 모두가 다 무조건 올라 이럴 때. 뭐 2차 전지도 그랬고 과거에 뭐 이제 2007년, 8년, 9년 조선도 그렇고 그때 조선주 없으면 막 사람들이 사람 취급 안 했을 때 있거든요. 막 그럴 때 그렇게 너무 강한 여론이 있을 때는 저는 더 조심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뭐 상승 하락에 대한 경험을 별로 못 해보신 분들 뭐 그러신 분들은 조금 더 과격하게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서 좀 신중하게 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상승권에서 잘못 물리면 진짜 힘들어요. 이거 본인이 2, 3년 정도는 적어도 2, 3년인데 말이 2, 3년인지 그거 당해보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 정부가 당연히 잘 해주겠죠.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4천이 무조건 간다? 뭐 상황이 맞아지면은 갈 수도 있죠. 못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고가권에서 너무 이렇게 좀 희망차게 생각을 하는 것도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주식에 무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각자 판단에 따라서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김장현 본부장님은요? 네, 4천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김장현 씨, 그 주식이 숫자로만 됩니까?
숫자로 안 되죠. 근데 만약에 막 뒤바뀌면 숫자 갖고 그게 말이 되냐고 또 따져 묻죠.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긴 한데 흥분할 때 숫자로 따져 봐야 됩니다. 14배 14배 정도 PER 14배. PER 14배. PER 14배. PER 14배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뭐냐면 14년 동안 치를 땡겨서 사는 거예요. 미국은 23년 치를 땡겨서 사는 거고 PER. 우리가 10배 미만에 있다가 지금 11배 정도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14배 가는 건데 거기에 가는 나라가 지금 3개 있어요. 일본, 홍콩, 그 유럽인지 독일 이 정도예요. 다 우리보다 선진 있잖아요. 일본도 저기 뭐 상법이 그럼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갖춰졌을 때 내가 봤을 때 14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이라는 개념은 언제나 봤을 때는 이게 단기적으로 금방 14배를 부여받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게 PBR로 한 거의 1.4배 정도 되는 거예요. PBR 1.4배, 1.34배. PER 14배가 몇이에요? 크기 4천이다. 4천? 지금 말씀드린 거. 4천까지 되겠네. 근데 일본도 PER 14배, PBR 1.3배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두 번째, 첫 번째, 정부가 그걸 일부러 늦게 한다. 일부러 늦게는 안 하겠지만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저절로 조절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건데 하다 보면은 그런 거 숨어 있는 게 탕 터져서 아니면 왁 이렇게 불과타 하려면은 올해 어닝이 우리가 이익이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이익이 확 올라오는 거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라고 볼 수 있으면은 어차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스텝만 바꾸고 가자. 그러면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언젠가 14배? 그러면 내년도 기준이면 14배 안 가도 되지. 만약 이익만 제대로 올라오면.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서 내후년만 되더라도 이익이 좀 올라오면 지금 올해가 14배는 쉽지 않더라도 내후년 정도에 12배면 가능하잖아요. 이익이 저절로 올라오면. 약 15% 올라오면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삼성이고 하이닉스가 LG엔서 이게 골고루 다 이익이 이게 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엇갈리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쉽지 않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뭐 정부가 그런 까지 계산 안 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다리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되는 것이 더 건강할 수 있다. 그래서 천천히 하는 게 맞고 금방 되지는 어렵다. 수치적으로는 계산이 사실상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가 보네 이게. 4천. 근데 또 갈 수도 있으니까. 4천은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승 섹터로 한번 가볼까요? 네, 상승 섹터로 가보면요. 오늘 뭐 시원하게 올라간 산업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주, 뭐 배당 분리과세 이슈도 있고 증권가 리포트도 워낙 좋다 보니까 오늘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고요. 증권주도 뭐 엄청 올랐죠. 네. 명예커가 많이 얘기했었던 신영증권 오늘 뭐 제일 증권주들 중에서는 좋았던 것 같아요. 핫하게. 네, 증권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다음 화장품, 그다음 피부 미용 이쪽도 되게 좋았죠. 뭐 이슈들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피부 미용 쪽은 되게 합리적으로 올라갔다고 보여지고요. 화장품도 저는 용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용기 관련된 종목군들도 꽤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엔터도 중국 관련된 쪽이 좋았고, 뭐 이제 금융 증권 지주는 같이 가는 애들이니까 그거에다가 이제 조선업은 뭐 리포트에다가 약간 관세 무풍지대 이런 내용들이 잘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되게 많은 산업군들이 오늘 잘 상승을 했습니다. 민트 궁금한 거? 저는 너무 많은데요. 금융하고 증권도 궁금하고 화장품도 궁금하고 엔터도 궁금했는데 하나씩 여쭤볼까요? 하나씩 물어보죠. 그러면 금융하고 금융하고 증권부터 여쭤볼게요. 이게 얘네가 쉬었다가 지금 다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주도를 했던 얘네들이 쉽게 죽지 않는 것 같아요. 얘네들의 상승세 지금 고점이잖아요. 어디까지도 볼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뭐 글쎄요, 이제 목표 주가가 워낙 높게 나오고 있어서 조금 뭐 그 괴리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배당 분리과세 이슈가 더 확대가 되면은 더 상승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시기나 이런 것들을 뭐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뭐 크게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좀 끌고 가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뭐 금융주, 증권주, 지주사 보통 같이 움직일 거라서 아마 같은 스탠스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어제 민준 씨가 은행하고 증권에 대해서 좀 비교해서 물어봤잖아요. 네, 그거. 근데 그때는 사실 증권주를 더 높이 평가를 하셨는데 오늘은 사실 은행주가 엄청 강했거든요. 요 안에서도 이렇게 강함과 약함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기본 틀거지는 우리 보로님 얘기한 거랑 비슷하고요. 어저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은행주가 분리 배당 과세할 때 그
배당 성향이나 이런 측면에서 훨씬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 많이 가는 게 있고요. 은행 전체적으로 KB 빼놓고는 아직 밸류에이션이 PBR로 0.56배 안 되는 것 같아요. 0.5배, 5배, 6배 사이에서 여유가 좀 있어요. 외국인도 좀 들어온 것도 있는데 아직 완전히 들어왔다 할 수도 없고, 아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근데 일본이 밸류 앞으로 해서 올라갔을 때가 기본이 처음에 그러니까 된 게 0.8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따지면 아직 그게 밸류가 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셀드 뉴스라고 모든 게 확정됐을 때는 이미 0.8이 가든 안 가든 간에 일단 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센 겁니다. 그럼 인정하고요. 근데 증권은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말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가 있고, 만약에 상법이 되고 하면은 기업들이 이제 그 딜거리가 많거든요. 비즈니스 M&A 건도. 그러면 증권주에서는 새로운 신사업 인허가 받은 거 모멘텀이 하반기 있고, 만약에 거래량이 지금보다 늘어나면은 조금 길게 보면 은행 증권도 괜찮은데, 증권은 절대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불리한 게 있기 때문에 좀 시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 저는 둘 다 좋게 보는데 길게 보면은 증권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길게 보면 그렇다. 아니 아까 전에 어떤 분이 SK 스퀘어 우리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지주사는 지주사죠. 어떻게 보시나요? 지주사도 다시 올라오는 지주는 추세. 오전에 말씀드릴 때 그 전부터 같은 경우는 SK나 그 두산이 그 자회사의 임팩트를 바로바로 받기 때문에 리스크이자 리턴이죠. 자회사가 잘 안 되면 꽝이란 말이에요. 그 두산은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자체 반도체. SK는 SK 스퀘어니까, SK 스퀘어는 SK 하이닉스니까 하이닉스가 잘못되면 꽝인 거잖아요. 근데 기능가 잘 되면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조정받을 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은 거고요. 근데 오늘 두산 많이 올랐네요, 둘 다. 오늘 두산만 올라. 그리고 뭐 덜 간 종목은 CJ 정도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CJ는 CJ 올리브영인데 그거는 비상장이니까 합병하면은 좀 간다 그래서 있는데 조금 더디긴 하지만 뭐그 정도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럼 이 안에서도 네. 조금 걸러가면서 이렇게. 근데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내일 더 사는 거 좀 거시기하지. 알겠습니다. 다른 섹터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 전에 요거 하나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은행주 동반 상승, 은행주가 최근에 이제 강한 게 배당 분리과세, 요 기대감에 은행주가 동반 상승한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정부랑 여당이 배당 분리과세를 추진 중이다. 근데 배당 성향이 35%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기업 배당 소득에 분리과세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래서 기업들의 배당 성향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다. 이에 따라서 시중은행은, 그러니까 은행들은 과세 기준으로 언급되는 35%까지 배당 성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사주 소각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뭔 뜻이에요? 보노님? 그러니까 저 성향을 맞추기 위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한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 생각해 주세요. 은행들이 배당 성향이 35% 이상 충족이 되면 은행주에 투자하는 나의 배당을 분리과세 해주겠다라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네네, 그렇죠? 맞아요. 그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은행주가 여기를 왜 맞춰야 되냐는 거야. 나를, 그러니까 주주를 분리과세 해주는 거에 대한 은행이 배당 성향을 맞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은행한테. 은행도 세제 혜택 받는 거잖아요. 은행이 어떻게 세제 혜택을 받아요? 아, 자기들이 배당을 그렇게 받으니까?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분리과세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종소나 어차피 금액이 너무 큰데 얘네들은 조단인데 분리과세를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그 종소세 내시지 않아요? 저요? 네. 응. 분리과세면 아니, 나한테는 의미가 있지. 근데 은행한테. 글쎄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일단은 저는 은행을 픽한 이유가 은행이 정부가 얘기를 잘 들으니까. 압박을 하기 가장 좋은 업종이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정부가 4,000원을 만들려고 해요. 네. 그럼 은행한테 압박할 수 있죠. 음. 야 35% 이상 맞춰. 너네 대표적인 주주 환원 기업이잖아. 이렇게 해버리면은 은행이 안 하고 배기겠어요?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글쎄요. 그리고 배당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은행이 전혀 수혜를 못 받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서 네, 그래서 뭐 저는 일단 그리고 그 퍼센테이지가
엄청 괴리가 있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배당 성향 자체가. 그래서 매력도 높아지는 그룹주 차원으로도 이제 돈이 늘어나고 하는 건데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향이 네. 그 차이가 아주 크지 않아. 네, 크지 않아요. 우리 금융 같은 건 29% 정도 되니까 네. 35%면은 그치 밑에 빼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KB나 하나 같은 경우도 그 주주 환원 그 율 있잖아요. 그 최근에 한 5% 높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임박하게 되면 더 높일 수도 있죠. 그걸로 인해 주가도 올라갈 텐데 가만히 있을까요? 이미 올라가고 있지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죠. 뭐 상승 섹터 궁금한 거 다른 거? 네, 화장품 궁금해요. 화장품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APR도 오르고 달바글로벌 거의 10% 가까이 올랐고요. 파마리서치도 그때 한번 급락 나오더니 다시 리쥬라는 죽지 않는다라면서 오르고 있는데 얘네 수출도 잘 나오고 있어요. 이게 잘 안 가다가 또 이렇게 한 번씩 나오면은 또 마음에 불을 지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얘네는 뭐 그런 것 때문에 간 게 아니라요. 이제 파마 리서치는 분할한다고 한 거를 철회를 했고요. 이슈가 있으니까 급등을 한 거고요.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는 뭐 TP 21만 원, 22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요게 한 18만 원, 19만 원 이것도 여러 번 얘기 드렸는데 달바 글로벌이 TP 29만 원이 나왔어요. 해외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 이제 거기에 따른 긍정적인 그 수급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TP를 그냥 높이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적이 높아지는 거에 근거해서 막 올리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 미용은 일단은 뭐 그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붙어서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종목별로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다 봐야 되지 이 섹터가 다시 올라간다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화장품 지금 말씀하신 달바하고 아까 파마 얘기하셨고 달바하고 APR은 APR. 명백하게 목표 주가가 세게 나왔어요. 잠깐 볼까요? 네. 페이지 7페이지 봐드릴게요. 목표 주가? 네, 그 두 가지 APR 그거 APR은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게 PER이요 30배 줬어요. 오. 좀 와닿아요? 아니면 좀 목에 차요? 저는 화장품 관심 없어요. 아 관심 없어요? 내가 항상 얘기할 때 죄송해요. 아 괜찮아. 삼양식품이나 삼양 관심 있어요. 삼양식품이나 네이버나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할 때 항상 제가 뭐라 했죠? 네. 우리가 25배, 20배 넘어가면은 스트러글이 거쳐서 넘어간다고. 그런데 얘의 목표 주가는 30배를 치면서 10년 전에 우리가 중국에서 확장할 때 그때 대형주 평균 밸류를 때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2분기 실적도 뭐 해외가 거의 3배 늘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 다 나왔는데 20만 원인데 지금 오늘 올라서 얼마요? 17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말씀드렸는데 네네. APR은 이제 갖고 계신 분의 영역인 것 같아요. 거의 여기서 다 왔다. 새롭게 들어가는 거는 이거 만만치 않은 용기다. 이렇게 30배를 쳐가지고 이제 20만 원 가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달바는 잘 말씀하셨어요. 제가 목표 주가 얘기할 때 커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커버를 하거나 목표 주가 이렇게 다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한 놈이 갑자기 확 튀고 올라가. 네. 그럼 어텐션 해야 돼. 다 20만 원인데 얘가 29만 원 얘기했는데 얘는 아까 얼마였을까? 아까 PER 30배였잖아요. APR. 얘는 PER 30배에 20% 할인한 걸로 24배를 쳐서 29만 원인데 오늘 올라가기 전에 괴리가 무려 40~50%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괴리가 있다고 자신감 있게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보다는 이것은 더 그 지금 롤러코스터를 원하시는 분한테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을 수도 있지요. 성장률이 더 높으니까. 이렇게 목표 주가를 나름대로 성의 있게 한 거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오늘 수심이 붙었다. 이거는 저기 상법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니까 어텐션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까요? 네. 저거 뭐야? 화장품 말고? 또 뭐 궁금해요? 화장품 저는 했고. 사실 달바 글로벌 달바보다 닭발이 더 궁금합니다. 닭발 글로벌. 닭발 글로벌 그럼 한번 가자. 마님 닭발 이거 맛있다고. 나 이 마님 닭발 수출할 때 앞에 이거 뭐 마담 닭발 뭐 이렇게 영어로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마님으로 갑니다. 마님으로 갑니다. 예, 마님 예. 닭발. 네. 저희가 3+1 팩 세트로 가져왔습니다. 무뼈 닭발 300g 3팩, 오돌뼈 250g 1팩. 오히려 이렇게 딱 무뼈 닭발 먹으면서 시원하게 땀 뻘뻘 흘리면서 맞아. 이열치열. 이열치열 하는 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침에 제가 요거 연락이 와가지고 소주 하나랑 밥을 준비를 해달라. 어머. 난 닭발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준비를 해주셨어. 근데 웬걸 내가 어제 여름이어서 네. 도시락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는데 상한 거야. 어떡해.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계속 한 끼도 못 먹고 있거든요. 응. 그거 아직 못 먹었어. 오. 너무 아쉽습니다. 네. 맛있던데.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드셔주세요. 여러분이 드셔주세요. 네. 예, 그래서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설탕 안 쓰고요. 맞아요. 갱엿을 사용했대요. 갱엿. 갱년. 지금 나오네요. 갱갱갱. 갱갱. 갱갱갱. 아우. 예, 이렇게. 근데 이게 직화로.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진한 양념이라고 합니다. 자극적이진 않은데 갱갱 양념. 갱갱엿. 무슨 맛인지 정확하게 이게 형용 좀 해주신다면?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사실. 아 드셨구나. 어렸을 때는 저기 외갓집에 가면은 김치를 더 때문에 이렇게 빨아서 줬어. 그렇게 매운 거 못 먹었거든요. 근데 저걸 먹는데 맵다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기분 좋은 자극 이런 느낌이 왔어요. 이상한 그 뭐 군더더기 없고 깔끔한 편이고 맛있었습니다. 좋아하시는 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국내산이고요. 자극적이지 않은 진한 양념이고요. 불닭볶음면보다 덜 맵고 신라면만큼 살짝 맵대요. 맛있겠다. 네. 전자레인지 3분 간편 조리, 청양고추, 마늘, 양파 뭐 이런 거 넣고 그다음 요리하셔도 됩니다. 네. 상시 제조 신선 상품입니다. 네. 53,000원짜리를 핫딜가 39,800원에 들고 왔으니까요. 네. 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런 거 먹을 때 가장 행복한 거는 시원한 곳에서 따끈한 거 먹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삼성전자의 인버터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에어컨 본체 그리고 실외기 그리고 전국 기본 설치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빠르게 배송하고 설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지금 너무 핫하잖아요. 요거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가 57만 9천원에서 핫딜가 52만 9천원에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영상 보시면 강아지도 너무나 좋아하는 네. 삼성전자 인버터 벽걸이 에어컨. 여러분들이 요거를 또 하나씩 사주셔야 맨날 삼전 욕만 하지 마시고 삼전이 실제로 올라가구나. 매출을 좀 같이 늘려주시고 국민기업 같이 좀 으쌰으쌰 해주셔야 주가도 가고 맞아.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삼성전자 인버터 벽걸이 에어컨 57만 9천 원짜리를 52만 9천 원에 예예예. 네. 고맙습니다. 네. 공청회 있잖아요. 공청회, 공기청정기, 상법 공청회. 상법 공청회. 제가 누구한테 메시지 받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데 11일을 한다는 것 같은데. 11일. 법사위에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 금요일이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상승 섹터 다시 한번 보고 갈까요? 네. 뭐가 또 있나? 조선 요거 그냥 한번 뭉뚱그려 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냥 얘네들이 주도했던 뭐 조선, 방산 요런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다시 죽지 않고 조금씩 올라오는 느낌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엔터 이런 것까지 한번 묶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엔터 뭐 일단은 조선 방산 변압기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2거래일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인 트리거가 뭐 좀 빨리 붙는 산업군들은 좀 빨리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 분리 과세 이슈가 있어서 금융이나 뭐 지주 이런 쪽들이 좋으면 시장 분위기가 좋을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그들 기업들도 조금 단기 눌림에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관세 이슈가 생기면 이전에 뭐 조선이랑 방산 이런 쪽은 관세에서 좀 자유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되돌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변압기는 가격 그냥 정가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고객사가 정가를 오케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변압기도 거의 무풍지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엔터는 오늘 중국 소비주들도 꽤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무비자 관련된 이슈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데몬 헌터스 그거 OST가 워낙 또 핫한 것도 있고요. 1위래요, 그다음에 1위. 네, 그 뭐 지금 그래요? 많이 글로벌 1위라고 하더라고요. 노래가 몇 개 저도 들어봤는데 뭐 한 좀 신나는 거 2개는 저도 좀 괜찮아서 다운 뭐였지? 뭐 팝팝? 버블팝? 무슨 팝?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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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이거밖에 버블, 모르. 버블 팝. 무슨 팝이라 그랬는데? 그 이름이 영어로 다 돼 있어가지고 네, 한 5개 6개 되는데 그 중에서 팝팝 맞잖아. 팝팝. 그거 약간 좀 랩 형식이라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부러워. 그래요? 네. 근데 아무튼 이게 뭔데? K-팝 데몬 헌터스가 그러니까 아이돌 애니메이션, 하면서 이제 지키는 넷플릭스 지금 1등 아마 영화. 하고 있을 거예요. 영화예요? 영화 K-팝 K-팝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가 들어간 애니메이션 영화. 내용이 뭔데요?
그러니까 네. 공연하면서 이제 지구 지키고 약간 이런 건데. 공연하면서 지구를 지켜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아티스트 활동을 아니면 하면서 이제 아이돌이. 뒤로는 지키는 거죠. 한 분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K-팝처럼 좀 정신없는데. 왜냐면 안 보신 거 같고 저도 안 봐서. 아, 둘 다 안 봤어요? 같이 알려주세요. 야, 이게 대혼도. 저는 조금 봤어요. 아, 좀 보셨고. 저는 컨텐츠는 보고 얘기하는 편이고요. 노래도 다 들어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다팝 맞다. 소다팝. 소다팝. 아, 그렇지. 소다팝이지. 아, 그렇구나. 데몬 헌터스. K-팝 데몬 헌터스래요. 그게 공연하면서 이렇게 예, 애니메이션 영화인가 보네. 아빠 안 보고 또 왜 설명해? 여기 나오잖아 본 지금. 것만 말하라. 애니메이션. 네 명 중 아무도 안 봤는데. 여기 나오잖아. 아, 보로님 조금 보셨다니까. 애니메이션 영화 바이 소니 픽처스 넷플릭스 네. 공부 러닝타운 팩토리 이게 나오네. 보실 사람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재밌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슈가 있었고 네. 넘어갈까요?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야 될 것 같아. 네. 이거. 하락 섹터 보러 예, 갈까요? 하락 섹터 가죠. 2차 전지 철강 여름 수혜주 떨어졌어요. 유리기판 지역 화폐 이렇게 조금 안 좋았습니다. 하락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죠. 그렇지. 네, 뭐 한 1, 2%? 그 정도? 조정. 네, 뭐 지역 화폐는 장 초반엔 좋았는데 좀 차익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원래 뭐 급등하다가 좀 빠졌고요. 네. 오케이. 해태는 기가 막히게 떨어지네요. 혜태 이제 올라간다고. 신영이도 한 2주 쉬었어. 아 말하고. 대단하다 진짜. 아. 혜태 올랐잖아. 6% 올랐잖아. 여름 수혜주, 유리기판. 이거 설명할 거 있으세요? 없으시죠? 없는데 특별히. 딱히 네, 뭐 없죠. 딱히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기 제품. LG엔솔 뭐 2.5%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 아, 제약바이오? 오늘 제약바이오 좀 하락하지 않았나요? 아닌가? 보로노이 3%. 아니 뭐 셀트리온 2.5%. 여기도 코멘트 없죠? 네, 뭐 넘어가죠. 딱히- 예, 예, 넘어가죠. 넘어가다 오케이. 자, 특징주 한번 보겠습니다. 특징주는요. 뭐 파마 리서치 아까 중요한 거 회사 분할 결정 처리한 거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달바 글로벌도 뭐 증권가 호실적 아까 얘기해 주셨고, 뭐 오늘 변압기 쪽이 조금 리포트가 괜찮은 게 많이 나왔어요. HD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이 110만 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 나온 거 좀 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S 일렉트릭도 32만 원인가로 아마 목표 주가 상향 나왔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뭐 PR이 평균 PR 대비 떨어지면 좀 좋다, 매수 기회로 봐도 좋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도 뭐 그 내용엔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파라다이스 같이 요즘에 카지노 쪽, 오늘 파라다이스도 꽤 많이 올랐는데 카지노 쪽도 요즘에 주가 추이가 매우 좋기 때문에 뭐 요런 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저가 매수 기회 분석, 파라다이스, 파마 리서치 아까 말씀해주신 이슈로 올랐네요. 저희 뉴스 보러 갈까요? 네. 네, 뉴스는 뭐 배당사제 기대감 아까 계속 얘기하던 그 내용이고요. 뭐 이 금융주들이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자사주 매입 소각을 계속하고 있어서 주주 환원에 대한 흐름들이 좀 어느 정도 맞춰질 때까지는 뭐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겠죠. 적어도 배당 성장 35% 맞추는 거를 좀 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따른 뭐 증권가 리포트도 좋게 나오고 있어서 그 내용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결국엔 우리나라가 뭔가를 줘야 되니까 줄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몇 개 없어요. 아까 뭐 비트박스나 뭐 이런 LNG 프로젝트나 그 외에는 이제 또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뭐 테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내용들은 오늘 다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훈 본부장님부터. 네, 뭐 GPT가 그림을 되게 좀 귀엽게 그려줬는데요. 네. 배당 분리과세, 네, 뭐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네, 오늘 이게 좀 제일 핫했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 모든 분들이 배당 많이 받고 세금 조금 덜 내면 좋죠. 네, 그래서 일단 종소세가 너무 강하게 반영이 되면 49%에다 건보료 포함하면 네. 배당 매력도가 사실 해외보다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어가지고, 네,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저거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중요한 거는 어이가 아니라 해입니다. 헤이. 그러니까 주식하라는 헤이. 뜻이에요. 아, 자식한테 아빠 은행주 어때요? 예. 해. 아. 세금 덜 냈다. 너도 해. 아빠 멋져요. 이렇게 해. 주식 종용. 알겠습니다. 배당 분리과세 기대감
그림을 살펴봤고요. 김영현 본부장님 네, 그걸 그림을 오래간만에 가져왔습니다. 그림을 가져오셨습니다. 오, 오랜만이신데요. 38 광땡 38광땡이죠. 38페이지. 38페이지. 오. 3100 그쵸? 예, 거기서 3100, 3200에서 줄다리기를 실컷 할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소하고 물하고 배어가 붙었습니다. 어디를 응원하시겠습니까? 응원한 대로 될까요? 지켜보시죠. 오늘 약간 다시 한번 애매하게 그렸다. 애매하게 그리라고 했어요. 제가 봄이 오늘 올 때 네. 오늘 이게 빠질까? 잘하면 올라갈 것도 같고 막 교차됐거든요. 네. 올라가도 1%는 안 올라가겠지. 빠져도 0.5% 이상 안 빠지면은 뭐 버틸 것 같은데 혼자 생각 이러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렇게 그림을 그려라 했더니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한쪽으로 기우는 그림을 곧 그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그림 봐서는 불이 이길 것 같은데.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은 곰이 너무 무성의하잖아. 앉아 있잖아. 근데 원래 힘을 땡길 때는 앉아서 땡기면 더 세니까. 그런가? 무게 중심이 낮은 게 좀 유리하지.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오늘의 한마디까지 살펴봤습니다. 한마디까지. 저희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4분?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볼까요? 내일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고 음. 또 이번 주는 그러면은 이번 주 목요일에도 뭐 이슈 있지 않았어요? 일정?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면서. 오늘 일찍 누난 이제 늦게 와. 왜? 일찍 오니까 늦게 올 때보다 덜 열심히 하는 거. 늦게 와야 더 열심히 하는 거. 늦게 오면 차라리 열심히 10분 해야지. 늦게 와. 늦게 10분 오면 늦게 열심히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정 과 더불어서 에휴, 여쭤볼까요? 먼저 본부장님께 여쭤볼까요? 이번 주 일정이? 일정이 아니라 그냥 이번 주에 그냥 오늘 내일 그 이제 미국이 이제 그 관세 이슈를 좀 크게 마무리 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오늘 내일 갈 때 저는 미국에서 별 수가 없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기세가 우리만의 이슈 가지고 좀 더 향유할 수 있게끔 우리 3,300원 기본으로 잡았잖아요. 거기까지 빨리 갈 수 있게끔 미국이 그 쓸데없는 그 노이즈 안 꼈으면 좋겠어요. 노이즈는 오늘까지 관세? 잠깐 기다려봐. 한 일주일이라도 좀 휴지기를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주일은 몰라도 며칠은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 본호님은요? 질문이 잘못됐네요. 네, 맞아요. 일주일 네, 어떻게 알아? 그래서 네. 늦게 오라고. 네. 죄송합니다. 예. 본호님, 본호님은 화수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정 그 말씀할 때. 네. 후반보다는 중반이 좀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근데 뭐 좀 변수 포인트로 될 수 있었던 관세를 더 좋은 뉴스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뭐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은 조금 더 뭐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선물이 어쨌든 오늘 많이 올려줬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흐름이 유지가 돼주기만 한다면 뭐 추가적인 상승을 더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배당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지는 게 있어서 거기에 맞는 좀 정부 관료의 멘트, 뭐 의원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만 좀 추가적으로 나오게 돼도 시장 분위기는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시장 분위기가 막 하루하루 막 너무 크게 바뀌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네. 그 변동성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하이닉스가 오늘 많이 올라간 게 삼성이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 그 반도체 수출입 데이터 좋은 거는 하이닉스로 다 몰려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오늘 좀 많이 고민해봤는데 엔비디아가 별로 못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잘 4%나 올라간 거 보면 좀 이례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보면은 하이닉스 실적은 매우 잘 나올 확률이 높고 만약 그러한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나오면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이 있으니까 또 이제 크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이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하이닉스가 또 달려주면 나머지 쪽들도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유지가 되면은 시장 분위기는 또 굉장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아직 미국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근데 뭐 지표나 이런 거에서 중요한 부분 좀 넘어간 게 있어서 오늘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일단 내일 시장을 좀 바라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하이모 해야 돼요?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죠? 예. 뒤에 앞근 팀 와가지고. 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새벽에 저기 6시에 잤어요. 새벽에. 민준 씨요? 저 관세 나오고 나서 궁금해가지고 5선 그 유튜브 있잖아요. 그거 보느라고 재밌더라고. 그래요? 그거 보느라고 어. 6시 잤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왜 졌어. 여기에 베개 자국이 아직 있는데? 그래서 5벨 끝나고 가서 잤지. 그래서 지금 3시에 일어났지. 그래서 되게 그래서 그런 거야? 네, 되게 늙어서 안 없어집니다 요즘에. 한 2시간 지나야 없어져요. 그래서 예. 관세나 이런 거 하고 싶었던 얘기는 관세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또 지나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네. 또 그런 것 너무 걱정 마시고 또 맛있는 거 드시면서 잘 이겨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네. 더위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프닝 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